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비타 쇼핑몰 게시. 메디포스트는 2007년 3월 임산부와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쇼핑몰 셀트리 모비타의 문을 열었다. 양윤서는 2006년 하반기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모비타를 출시한 후 브랜드 육성을 위해 쇼핑몰 출시를 결정했다. 쇼핑몰에서는 영양제는 물론 아기를 위한 전연 화장품과 모유 수유 제품 등도 판매한다. 임신 수유부 영양 전문가 상담 코너도 마련돼 있어 개개인에 맞는 제품을 추천해주고 변비입도 짐신 중독증 등 임신기에 생길 수 있는 트러블에 대한 영양 해법도 제시해준다. 모비타의 임산부 전문 건강기능식품 제품은 전국 100여 개 대형 산부인과에서 판매되고 있으며 영유아, 어린이, 청소년, 성인 남녀까지로 대상을 확대했다. 코스닥 상장. 양윤서는 메디포스트를 설립 5년 만인 2005년 7월 코스닥에 상장했다. 전문가들은 메디포스트가 제대혈흔행이라는 확실한 사업 모델을 지녔기에 빠르게 성장해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메디포스트의 일반 공모에는 2조 원이 넘는 청약 자금이 몰렸다. 양윤서는 공모 자금의 60% 이상을 연구개발에 투입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메디포스트는 상장 첫날 공모가의 2배인 36,000원의 시초가를 형성했고 4거래일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는 등 화려하게 코스닥에 입성했다. 2022년 4월 15일 현재 메디포스트 주가는 25,300원, 시가총액은 4,115억 원 수준이다. 제대혈 배상보험 가입. 메디포스트는 2003년 제대혈 기업 최초로 제대혈을 보관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해 최고 1억 원까지 보장하는 배상보험에 가입했다. 그동안 관련 업계는 제대혈을 보관하는 동안 불의의 사고가 발생하거나 환자에게 이식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제대혈 보관 금액을 돌려주는 약관을 적용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의 생명에 치명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대혈 보관을 두고 고객 보호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양윤서는 제대혈 보관 고객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이번 보험 가입으로 기업의 신뢰성을 더욱 확보하게 됐다고 말했다. 메디포스트 창업. 양윤서는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로 일하다가 분만 후 아기 탯줄에서 나오는 제대혈 속 줄기세포의 가능성에 주목해 메디포스트를 설립했다. 이전에도 골수에서 얻은 줄기세포를 활용한 시술이 있었으나 골수 이식이 활발하지 않아 한계가 있을 뿐 아니라 노화가 진행되지 않은 제대혈 줄기세포의 기능이 더 우수하다고 봤다. 이에 제대혈을 보관했다가 난치병에 걸렸을 때 제대혈 줄기세포를 이식해 치료하는 서비스의 사업화에 나섰다. 바이오 벤처 성공 사례가 많지 않아 초기 투자가 쉽지 않았으나 국책 과제에 선정되면서 정부 연구비를 받을 수 있었다. 부족한 부분은 직접 영업을 뛰는 등 공을 들여 사업을 궤도에 올려놓았고 국내 제대혈흔행 시장 점유율 1위까지 차지했다. 이후 양윤서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제 개발을 진행했다. 수년간 연구를 거쳐 2005년 임상시험에 착수했고 2012년 카티스템 상용화에 성공했다. 이외에 미수가 기관지폐 이형성증 치료제 뉴모스템과 알츠하이머 치료제 뉴로스템, 무릎 골관절염 치료제 SMUP-IA-1, 당뇨병성 신증 후보물질 SMUP-IV-1 등도 개발하고 있다. 비전과 과제 평가. 비전과 과제. Who is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왼쪽과 2018년 12월 31일 SK바이오랜드와 발목 관절을 적응증으로 한 카티스템의 국내 독점 판매권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디포스트 양윤선은 북미 세포치료제 시장에 진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를 위해 제3자 배정 유상증자와 최대주주 변경을 통해 약 1,400억 원을 확보했다. 북미 세포유전자 치료제 CGT, CLLGN이 세로피 위탁 생산 CDMO 기업 인수에 850억 원, 줄기세포 치료제 후보물질의 미국 임상 개발에 550억 원이 투자된다. 양윤선은 메디포스트의 영업손익도 개선해야 한다. 연결 기준으로 메디포스트는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연속 영업손실을 냈다. 양윤선은 메디포스트가 영업손실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 주요 상품인 무릎골관절염 치료제와 세포유전자 치료제 위탁 개발 생산 사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메디포스트는 향후 20년의 새로운 먹거리를 위해 무릎골관절염의 세계 최대 시장인 일본 진출을 추진하고 있다. 2022년 3월 25일 일본에서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카티스템의 임상 3상 시험을 시작했다. 주사형 무릎골관절염 치료제 후보물질 SMUP-IA-1의 개발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임상 이상 시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2022년 4월 1일 미국 식품의약국 FDA에서도 국내 임상 일상 결과를 인정받아 임상 이상 시험을 바로 진행하게 됐다. SMUP-IA-1은 차세대 줄기세포 치료제로 무릎 부위를 절개해 손상된 연골에 바르는 카티스템과 달리 주사만으로 치료 효과를 낸다. SMUP-IA-1은 메디포스트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줄기세포 배양 플랫폼인 스몹셀을 통해 개발하고 있다. 양윤선은 SMUP-IA-1은 주사제형으로 해외 진출에 유리하다며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스몹셀 기술을 적용해 줄기세포 치료제의 약점인 생산, 효율성 문제 등을 해결했다고 말했다. 평가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 오른쪽과 2012년 10월 9일 서울대 연건동 캠퍼스에서 기부약정식을 가진 뒤 강대의 서울대 의과대 학장과 사진을 찍고 있다. 메디포스트 양윤선은 섬세하고 베푸는 성격이라고 알려졌다. 직원들의 아내나 아이의 생일을 기억해뒀다가 선물을 한다. 맛있는 음식점을 알게 되면 꼭 기억해 놓았다가 직원들과 함께 찾는다고 한다. 권위의식이 없어서 단 한 번도 운전기사를 둔 적이 없다. 직원과 함께 차량으로 움직일 때 직접 운전대를 잡곤 한다. 진승현 랩지노믹스 대표 등 젊은 CEO들은 양윤선을 스스럼 없이 누나라고 부른다. 제약바이오 업계에서는 양 대표와 일시간만 얘기하면 매력에 감화된다는 말도 오간다. 취미는 독서다. 생활신조는 오늘을 잘하면 일주일이 잘 되고 일주일을 잘하면 한 달이 잘 된다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했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면서 동아리 활동도 열심히 했다. 대학교 3학년 때 서울대 의과대학이 관악구 신림동에서 종로구 동숭동으로 옮겨가 노래패 메아리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직접 노래패 소리를 만들어 활동했다. 장윤실 삼성서울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가 노래패 메인 보컬을 맡았던 친구다. 임상병리학 전문의 자격시험도 수석으로 합격했다고 한다.
1998년 제대혈 림프구의 면역 표현형 및 증식능 논문을 김대원 박사와 공저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양윤선의 서울대 의과대학 3년 선배다. 양윤선이 삼성서울병원에서 재직할 당시 동료였다. 2000년에 메디포스트를 창업할 때 동료가 초기자금 13억 원을 들고 잠적해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개인 재산 10억 원과 법인 기부금 20억 원을 합쳐 총 30억 원을 서울대 의과대학에 기부했다. 서울대 측에서는 감사의 의미로 서울대 의대 융합관 강당에 양윤선홀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미국 경제잡지 포브스의 2020 아시아 여성기업인에 선정됐다. 양윤선은 세계 최초로 제대혈유래, 줄기세포 치료제 카티스템 등을 개발해 메디포스트를 한국을 대표하는 세포치료제 기업으로 성장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사건 사고.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가 2017년 2월 9일 메디포스트를 방문한 판교테크노밸리 소재, 코스닥 기업 CEO들과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메디포스트, 올빼미 공시 논란. 메디포스트는 2019년 2월 1일 주식시장 마감 무렵에 화장품 사업부를 9억 4,017만 원에 양도한다는 공시를 올렸다. 메디포스트는 앞서 2018년 연말에도 기습적으로 올빼미 공시를 한 적이 있어 2019년 설 연휴를 앞둔 2월 1일 장마감 직전에 공시를 올려 또 올빼미 공시냐는 비판을 받았다. 올빼미 공시란 투자자에게 중요하지만 기업의 주가에 불리한 내용을 해당 기업이 연휴나 증시, 폐장 전 거래일 마감 이후 공시하는 행위를 말한다. 메디포스트는 2019년 2월 1일 공시는 악재가 아닌 호재이기 때문에 올빼미 공시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화장품 사업 양도는 사업구조 개편과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디포스트는 하나투어와 공동으로 설립한 합작투자법인 셀리노의 화장품 사업부를 양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면세점으로도 화장품 판매처가 확대될 것이라고 메디포스트는 설명했다. 메디포스트는 줄기세포 연구 전문 기업으로서 연구개발과 치료제 개발에 집중하고 하나투어는 화장품 홍보와 판매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는 것이다. 메디포스트의 주가는 상승했다. 시장이 양도 공시를 악재가 아니라 호재로 본 것이다. 그럼에도 2018년 연말에 이어 또 올빼미 공시를 한 사실에 대한 비난 여론을 피하지는 못했다. 앞서 메디포스트는 2018년 12월 28일 증시가 폐장한 뒤 중국 사업에 관한 정정 공시를 올렸다. 해당 공시는 카티스템의 중국 내 사업화를 위해 체결된 사업계약 이행이 4년째 연기되고 있다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고의적으로 올빼미 공시를 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을 받았다. 메디포스트는 해당 공시를 연말마다 해왔고 정정 기한도 연말까지여서 최대한 마지막까지 점검하다 보니 12월 28일에 올리게 됐다고 해명했다. 제대혈 과대 광고 무혐의. 시민단체가 메디포스트를 과대 광고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검이 2016년 12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한 시민단체는 2015년 7월 제대혈을 질병치료에 사용할 수 없으며 정부가 이를 알고도 묵인하고 있다는 이유로 메디포스트 등 4곳의 제대혈은행 운영업체를 검찰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을 내리면서 제대혈 보관이 효용성이 없다는 고발인의 주장은 논리에 맞지 않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제대혈을 보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다수의 연구 결과 제대혈은 수십 년 동안 냉동 상태로 보관될 수 있고 이론적으로 평생 보관도 할 수 있다며 제대혈 보관 기한과 기술에 문제가 있다는 시민단체의 의견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메디포스트 관계자는 적법하게 운영되고 있는 제대혈 은행들이 마치 사기 영업을 해온 것처럼 이 단체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바람에 메디포스트는 물론 많은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었다며 이번 검찰 처분으로 제대혈의 활용에 관한 일반인들의 오해가 사라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주가 최고점에서 지분 하락 대규모 시세 차익 남겨 양윤선은 2011년 10월 18일 주가 급등 시점에 맞춰 지분을 매각해 200억 원대의 차익을 거뒀다. 양윤선은 11만 주를 주당 21만 1,656원에 처분해 약 232억 원 규모의 현금을 확보했다. 공교롭게도 양윤선이 주식을 매도한 10월 18일 이후 주가가 급락해 같은 달 24일 15만 9,500원까지 떨어졌다. 주식 매도 이후 주가가 무려 26%나 떨어졌으니 주식 매도 타이밍을 절묘하게 잡은 셈이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양윤선이 고점에서 주식을 팔고 저가의 신주인 수권을 행사해 수백억 원의 차익을 챙겼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이장원 메디포스트 전무는 양 대표의 지분 처분은 최대 주주로서의 증자, 참여와 줄기세포병원 설립 등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경력학력가족, 경력 양윤선이 국세행정개혁위원회 위원 앞줄 오른쪽 두 번째로서 2016년 4월 5일 서울지방국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국세청 1989년부터 1994년까지 서울대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공의로 일했다. 1994년부터 2000년까지 선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임상병리학과 교수와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를 지냈다. 2000년부터 메디포스트 대표이사를 맡고 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선균관대학교 의과대학 외래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쳤다. 2005년부터 한국조직공학재생의학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생명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일했다. 2006년부터 2015년까지 고려대학교 생명과학부 겸임교수를 지냈다. 2007년부터 한국바이오협회 이사로 일하고 있다. 2011년부터 2012년까지 대통령보건복지비서관실 정책자문위원을 역임했다.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강대 기술경영전문대 학원 기술경영학전공 겸임교수로 활동했다. 2011년부터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이사를 맡고 있다. 2014년부터 한국과학기술한림원 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대웅제약 사회이사로 근무했다. 학력 1983년 서울 휘경여자고등학교를 졸업했다. 1989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1994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석사 학위를 받았다. 1999년 서울대학교 대학원에서 의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가족관계 아버지는 고 양창현 전 인하대 토목공학과 교수다. 삼류일 남중 장류로 여동생은 양윤정과 양윤희, 막내 남동생은 양원재다. 여동생 양윤정은 메디포스트 아메리카 이사로 전철민 서울시립대 교수와 결혼했다.
남동생 양원재은 오미진과 결혼했다. 양윤선의 배우자는 김태호 지디스넷과 원장이다. 서울대학교 재학 시절 만났다. 배우자와 일여일남을 뒀다. 상훈. 2004년 보건산업진흥유공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08년 벤처기업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2011년 벤처창업대전 국무총리 표창을 수상했다. 2012년 제9회 대한민국 신성장경영대상 지식경제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2013년 제1회 대한민국 신약대상 식품의약품안전처 처장 표창을 수상했다. 기타. 2022년 4월 8일 기준 메디포스트 주식을 60만 1200주 3.03% 보유하고 있다. 2022년 4월 15일 종가 기준으로 152억 1036만 원 규모다. 5억. 양윤선 메디포스트 대표이사가 2015년 6월 26일 경기 성남 판교 메디포스트 본사에서 열린 창립기념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메디포스트. 지금까지는 줄기세포라는 새로운 원료를 약으로 과연 쓸 수 있을까를 검증하는 초기 단계였다. 메디포스트도 어느 정도 기술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다. 이제 무조건 우리 목표는 글로벌 시장이다.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받도록 열심히 하겠다. 2021만 1213 박스경제TV 인터뷰에서 늘 성공만 바라면 신약 개발을 기대할 수 없다. 실패가 자랑스럽다는 것은 아니지만 성실 실패와 사기는 확실히 구분해야 한다. 큰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신약 개발이 이뤄지려면 도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도전할 수 있는 생태계를 구축해줘야 한다. 2021만 905 매일경제 인터뷰에서 제대혈 인식 확대를 위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강화해 나가겠다. 국내의 제대혈 보관을 정착시킨 시장 리딩 브랜드로서 제대혈의 소중한 가치를 알리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이다. 2020만 1109 경기일보 인터뷰에서 재생의료 분야에서 첨단바이오법의 핵심은 병원과 연계한 임상연구다. 차세대 신약의 핵심으로 부상한 세포치료제는 병원과의 협력이 가장 중요하다. 바이오에 관한 의심이 많은데 의심을 확신으로 바꾸고 진정한 세포치료제 강국이 되는데 일조하고 싶다. 2019만 619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누구나 돈을 벌기 위해 투자한다. 바이오 벤처에 뛰어든 이도 마찬가지 이유에서다. 잘못된 일이 아니다. 신약 개발은 고되지만 험난했던 기억을 훈장처럼 삼고 싶지도 않다. 세상이 달라졌다. 차라리 바이오 업계가 새로운 인재들이 더 나은 삶을 꿈꿀 수 있는 곳임을 강조하고 싶다. 자리에 얽매이지 않고 자리를 만들 수 있는 곳 역시 바이오 업계라고 감히 말해본다. 2018만 918 중앙시사 매거진 인터뷰에서 우리 사회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대기업, 고소득자 등 상대적으로 부유한 계층이 세금을 더 부담하는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017만 404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국세행정개혁위원회 회의에서 창업에 도전하는 여성들은 대인관계와 네트워크에 정력을 투자할 각오와 자신을 갖춰야 할 것이다. 2017만 213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서로가 경험한 것이 다르기 때문에 행동하는 방식은 고정돼 있기가 쉽다. 그래서 스스로의 판단보다 집단지성의 힘을 믿는다. 2015만 806 한국경제 인터뷰에서 메디포스트는 수많은 역경과 부침 속에서도 생명공학 연구 한 길을 걸으며
국내 대표 바이오 기업으로 성장해왔다. 앞으로의 15년은 세계로 도약하는 시기가 될 것이다. 2015만 626 성남 판교 메디포스트 본사에서 열린 제15주년 창립기념식에서 병원을 나온 순간부터 리더십을 생각해야 했다. 인간관계가 처음이자 끝이고 전부다. 인간에 대한 따뜻한 마음과 관심을 토대로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2013만 1204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회 아시아 여성 리더스 포럼 강연에서 사업은 미래를 예측할 수 없고 많은 인내와 고통이 따르지만 신약을 개발해 더 많은 사람들의 건강과 행복을 지켜줄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더 큰 보람을 느낀다. 2010만 1121 서울경제 인터뷰에서 병원에 계속 남았다면 현실에 만족하고 다양한 사회의 꼴을 보지 못했을 것 같다. 회사를 이끌면서 겪었던 많은 경험과 다양한 분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은 전보다 복잡해졌지만 이것들이 모두 자산이자 삶의 재미다. 2010만 217 데일리메디 인터뷰에서